숙부는 왕이 되고 싶으셨구려. 어떻게든 전하를 구해야 돼요. 전하! 윤숙사, 역시 그런 것이었어. 만약 혼자 오지 않으면 대령 숙수는 죽는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볼지 모를 때 들르는 곳 필름온에어입니다. 오늘은 폭군의 셰프 최종화에서 드디어 밝혀질 결말,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선대군과 벽해 세력이 궁궐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현이 더 이상 예전의 그 망설이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궁궐을 감쌀 무렵 곳곳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은 직접 검을 들고 앞장서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제선대군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영의 목숨을 놓고 버리는 최후의 승부였습니다. 이현은 제선대군의 거처로 향하며 피 묻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쓰러진 적들의 시신이 그의 굳은 각오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선대군의 처소에 도착한 이현이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선대군이 연지영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조카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제선대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이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냥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현은 복수를 위해, 제선대군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지금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연지영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역의 증거와 단서를 손에 쥐고 있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끝내 지키지 못했던 패비연 씨의 명예를 이현과 함께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구원자이자 역사 개변의 주체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현이 제선대군의 처소에서 연지영을 찾았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여인이 아니라 차분하게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강인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연지영의 손에는 제선대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연지영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문서들 속에는 제선대군의 모든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실의 비밀 문서부터 벽해 세력과의 밀약서, 그리고 패비연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배후 세력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하에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지영 자신이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 좋게 증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실을 파헤쳐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현은 복수를, 연지영은 진실규명을,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구원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정의를 실현할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제선대군을 처단할 것인지 이현은 칼끝을 겨누며 망설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목전에 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지영의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패비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의 왕으로 남으세요. 연지영의 한마디가 경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에게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힌 폭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위한 성군이 될 것인가. 이현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현은 망족과 절망밭을 매개로 자신이 지영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제선대군을 죽이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군으로 기록될지, 성군으로 남을지, 혹은 역사를 떠나지 갈림길에서 이현은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선대군의 얼굴에 스쳐간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분명 조카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였지만 이현의 선택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촌을 죽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현은 제선대군을 처단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유배 보내고 연지영이 가져온 모든 증거를 토대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폭수가 아닌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이런 선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현의 관용과 지혜가 진정으로 조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현의 관용 어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연지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을 위해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환세반이었습니다. 오리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내는 궁중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올리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연지영에게 있어 오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내를 헤엄치며 바공다는 오리처럼 그녀는 이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 나름의 사랑 고백이자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현은 환세반을 받아들이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오리를 섭취하게 되면서 그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오리 국물의 따뜻함이 그의 마음속 차가운 복수심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지영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환세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망주기 시간의 틈을 열어주며 이현의 증발이 다감 조합을 가능케 하는 창지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도 연지영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현이 정말로 과거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궁궐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까요? 환세반을 나누는 이 따뜻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기록에는 이현, 중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선도 왕위도 없이 사라진 군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역사적 절서는 진명대군의 죽임대 유지되며 정치적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이현과 연지영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세반을 나누었던 그 따뜻했던 시간이 지나고 현실은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현은 왕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선대군을 관용으로 용서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폭수에 사로잡혀 살았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지영의 레스토랑 목로하였습니다. 그 이름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두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연지영은 과거 궁중 요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 한 분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다가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환세반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연지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음식은 메뉴에 없는 오직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만드는 요리였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본 연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곳에는 이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옷을 입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이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현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무게감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기억도 온전하고 약속도 그대로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그가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환한 미소, 폭군의 셰프라는 서사의 완전한 종언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는 모두 뒤로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잊었지만 그들만의 진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목로와 뒤뜰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지영의 손에는 작은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깎아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난감이었습니다. 연지영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현아라고. 더 이상 전화도 마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연지영 씨라고 답하며 말이죠. 그리고 연지영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라고. 이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옛날 왕의 흔적도 폭수의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가장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 사이로 두 사람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역사책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